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의 아파트 단지 3곳이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리모델링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쪽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7년이 다 돼가는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20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성을 비교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미뤄왔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오랜 사업 기간 등이 걸림돌이었고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서지 못했던 주민들이 최근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예고하며 규제 완화 기대를 늘렸기 때문인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3개 단지 총 4,900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그 재건축을 각자 했을 적에 아파트가 나눠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얻어지는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많죠. 규모의 경제 면에서 이제 사업비의 절감. 통합 재건축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단지별 이해관계가 관건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3개 단지의 각 용적률이 서로 달라 청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는 용적률이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단지별로 청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인천에서는 남동구 만수주공 통합 재건축 추진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의 재건축 추진이 되는 셈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만 잘 해결하게 되면 이 단지별 재건축보다는 통합 재건축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부평현대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는 6,500세대 이상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7월 9일 주민 설명회를 연 뒤 1, 2, 3단지 주민들에게 예비 안전진단 동의 사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 바로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게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경기도의회가 11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장단 구성 등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를 이룬 가운데 경기도의회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56석.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78대 78 여야 동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양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차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원구성과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 의원실 배분 문제 등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전반기 의장 자리가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대 의회에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입성했던 삼선 김규창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사선 염종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현재 김규창 의원은 67세, 염종현 의원은 62세입니다. 하지만 사선인 염 의원의 선수가 높아 민주당이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0대 의원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열리는 이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10대 의회 구성원들이 차기 의장 선출 관련 회의규칙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이 최종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로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선거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공약의 핵심과 또 진행 상황, 향후 계획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재필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첫 번째 공약, 역사와 문화를 담은 캠프마켓 공원 조성 추진이죠?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부평 미군기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죠.
사업비는 약 1조 333억 원, 미군 기지와 그 주변 지역 약 60만 5천 제곱미터 부지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군 기지 전체 44만 제곱미터 중 약 21만 제곱미터를 반환받은 상황인데 이 지역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환받은 지역은 올해 말까지, 그리고 아직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23만 제곱미터는 올 연말 반환받은 후 2024년까지 토양 오염 정화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에 맞춰 2024년까지 문화공원 조성의 기본 방향 등 부평 미군기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그 시민 의견 수렴이 핵심으로 작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시민 의견 수렴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를 두고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완벽 정화를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이 정체된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선 유정복 시 정부와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약 한번 살펴보죠. 부평역 GTX-B 환승센터 추진 공약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네, GTX-B, 송도에서 출발해 부평역, 부천, 서울역 등을 거쳐 경기 마석으로 있는 총 연장 80.08km의 광역 급행철도죠.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이후 GTX-B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서 부평역과 인천시청역,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부평역 GTX-B 복합 환승센터 조성 공약은 이미 실행을 위한 큰 틀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준택 청장은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의 GTX-B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해 지하 상가 등 부평역 상권을 활력 넘치는 부평 역세권으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특히 부평역 주변 상권은 지난해 말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5년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80억 원을 지원받는데요. 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GTX-B의 당초 계획은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중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지는 등 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천동 공병단 이전 부진의 대형 복합시설 유치 공약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정확하게는 문화와 상업을 담은 대형 복합시설 유치 추진인데요. 공병단 이전 부지 중 5만 1,740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죠. 부평구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인데 올해 안으로 예비 우선 시행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문화와 상업을 담은 대형 복합시설 유치를 공약한 건데요. 민간 사업자가 어떤 계획을 내놓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부평구는 이곳을 부평 역세권에 버금가는 제2의 중심 시가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여담으로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가 그 해당 사업에 대해 부평구에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우선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니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민선 8기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 후 활동 3주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풀어내야 할 주요 현안부터 윤환 당선인이 내건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양구청장 인수위 손민호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인수위 활동 이제 막바지인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계양구청장 인수위원회는 6월 10일 날 시작을 했고요.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간 3일간 업무 보고를 받았고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았고 6월 20일 날은 이제 현장 방문도 했고요. 그리고 21일, 22일은 이제 비공식 활동으로 부서별 공약 사항도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 되면 공약 사항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거로 보고 있고요. 7월 초에 인수위 결과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당선인이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네, 현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노일 인력센터, 그다음에 창업 지원센터 등 이런 업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을 공약하고 있는데요. 부지는 현재 조성 중인 계양산업단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양산업단지 조성이 2026년 준공 예정이라 당장 진행이 어려워서 우선은 계양구청 청산에 보건소 이전으로 생긴 공간에 금년 하반기 목표로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계양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국토부 사업으로 현재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재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도 IT, BT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계양구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함께 다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을 수행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계양산 테마 공원화 공약. 사실 환경단체로부터 그동안 환경 훼손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민사회와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안들 좀 마련하셨는지요? 네, 계양산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가 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안과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서 훼손지 복구 정도 수준의 사업 계획 안과 그리고 롯데 등 민간과 함께하는 테마숲을 조성하겠다는 안 등 아직 확정된 안이 없이 한 3가지 정도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윤환구청장 당선인은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오픈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과 함께 그 방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민간협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작은 것도 국민들께 물어보고 소통하며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약사항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앞장서서 시행하고 민간은 수용하고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공약들을 잘 이행하는지 국민들께서 감시도 해주시고 구정에 참여도 해주시고 또 민선 8기 윤환구청장을 응원해 주시면서 살기 좋은 계양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공약들을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청장 인수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계양구에 청소년 문화체험을 돕는 문화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계양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북카페와 뷰티룸, 상담센터, 요리실습실, 공방과 체육시설까지 갖춘 청소년 맞춤 문화공간입니다. 계양구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하반기 청소년 문화의 집 문을 열 예정인데요. 문화의 집은 청소년 진로 탐색이나 동아리 활동, 상담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소관실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 관련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부지사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윤덕용 KDI 연구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계양구 방축동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어린이 과학관 인근에 들어선 이번 공영주차장은 차량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계양구는 주차시설 옥상에 녹지 공간과 휴게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쉼터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